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 보내볼까요? 교재 다 있죠? 자, 교재 47페이지까지 숙제를 내줬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35페이지까지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자, 이번 숙제한 거에 질문을 받을 건데, 일단 6회차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6회차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일단 6회차에 2번 해주겠습니다. 2번하고 5번? 네, 5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질문 있나? 6번. 6번. 네, 그 다음 7회차. 그래서 5번이요? 6번. 자, 6번 해줄게요. 줄여서 6번 해줄게요. 자, 1, 2, 3, 4번 중에 해줘야 되는 거 있나요? 없어? 괜찮아? 1, 2, 3, 4?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요. 네, 그냥 다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고 있다가 따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6회차 2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네, 6회차 2번 37페이지다. 내일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10개 공이 있는 주머니에 하나를 꺼내 시행을 할 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럼 A는 2, 4, 5, 7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집중하면 하나 안 들려요. 자, A는 2, 4, 5, 7이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사건 B는 A와 독립이래요. 그 다음에 A 6건, 교집합 B의 6건. 자, 이게 3이래요. 그럴 때 B의 개수는 어찌 되나요? 네, 이걸 만족하는 사건 B의 개수. 자, 독립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이거 해야 돼. 독립이면 무조건 이게 떠올라야 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전체가 표본 공간 10개잖아.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집합으로 판단해 보면 편하죠. 자, 총 여기 원소가 4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나 봤더니 자, 이거는 여집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즉 합집합 밖에 있는 여기에 원소가 3개 있어요. 이게 여기 3개 있고 자, 여기 4개 있어요. 총 원소 몇 개였습니까? 10개였습니까? 이쪽에서 남은 3개를 채워야 된다 이 얘기지. 교집합도 뭔가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시니까 자,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 노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얘는 10분의 3 몇 분에서 5분의 1 거죠. 5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곱하기 그럼 B는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하지만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최소 몇 개일 것 같아요? B의 원소? 최소 4개 이상이 있고. 왜냐면 전체 10개 중에 여기 4개, 여기 3개, 남은 3개는 다 B에 가 있겠지. 남은 3개는 B에 가 있을 거고 교집합도 최소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B는 원소의 개수는 아마 4개 이상일 거다 이거. 이건 대충 추론한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B의 원소 개수를 이 원소 개수 그냥 B랑 스몰 B라고 하면 얘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럼 C라고 해. 그럼 뭐가 돼?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부정방 정식을 푸는 거예요. 다만 B, C는 원소의 개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다. 그래서 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제 끝난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식이 약분되면서 얘를 넘기니까 어떻게 돼? 2B는 5C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 정도 알죠, 여러분? BC가 지금 자연수인데 2와 5가 서로 쓰죠. 그러니까 B가 뭐여야 되고 5의 배수여야 되고 C가 2의 배수여야만 되죠. B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최소가 5를 넣으면 왼쪽이 10이 되니까 얘가 2겠네. 그 다음에 5의 배수 또 뭐가 있어요? 10이 있죠. 그럼 얘는 20이니까 4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전체 원소가 10개였는데 얘 혼자 10개를 갔는데 말이 안 되죠. 경우는 사실 이거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를 해서 구성하고 부정방정식 형태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립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러면 자, 결국 이런 얘기죠. B의 총 원소 개수는 5개인데 교집합이 2개예요. 이거지. 여기가 2개고 여기가 3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건 A의 원소뿐이기 때문에 자, A의 원소에서 우리가 2개를 꺼내야겠죠. 그래서 다시 그와 동시에 이제 뭘 해야 돼? B의 남은 원소 3개를 정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소가 3개가 돼달라고 했지 뭔가 딱 정해준 건 없었기 때문에 남은 A 원소를 제외한 남은 6개 원소 중에 여기 들어갈 3개를 뽑습니다. 이거 정해지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6 곱하기 5, 4, 3, 2 하면 20 120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설주가 여기가 3번의 게임을 먼저 이기면 우승 상금을 받는 시합을 한다. 네. 왜 질문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각 게임은 독립시행이고 각 게임에서 철도 0을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 이기는 경우는 없다. 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합에서 철수가 우승 상금을 받았다고 할 때 3번의 게임을 연달아 이겨 우승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조건부 확률 패턴으로 나와있지 않나요? 철수가 우승했는데 그 중에 뭘 했어? 3번 연달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철수가 우승하는 모든 경우에서 모든 확률을 따져요. 철수가 우승한 경우는요 지금 3번 먼저 이기면 그러니까 5판 3선승의 게임인 거죠. 철수가 이기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자, 3번 만에 이렇게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기다가 졌다가 이기는 경우 4번째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기고 있다가 지고 5번째 이기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의 패턴입니다. 철수가 일단 이기는 걸 가해보면 한 판 이기는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어요. 3번 연속해서 이겨 3분의 2의 4제곱이죠. 또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쨌거나 결국 3번 이기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고 한 번 지니까 3분의 1의 1제곱인데 이 앞에 3개를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C2 또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3분의 2의 4제곱이고 3분의 1의 제곱인데 이 4개의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4C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나요? 그 중에 자, 그 중에 문자가 뭐가 돼야 되죠? 온다리는 3분의 2의 끝인가요? 만약 이렇게 푼 사람들은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왜? 이거 잘 생각해요. 3번의 게임을 연달아 이겼다고 했지? 이걸로 이겼다는 얘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3번 연달아 이기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어떻게? 이런 패턴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이건
맞춘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난 거지. 이게 없어요. 그지? 이런 패턴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함정 같지 않은 함정이 잘 읽었어요. 이해됐죠? 계산해볼게요. 계산은 여기 나오죠? 뭐가 됩니까? 넘어간다. 그 다음 6번. 두 개의 집합 A는 1, 2, 3이고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2, 3 이렇게 되는데 A에서 B로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함수 F가 F1, F2, F3은 0이거든요. F1 마이너스 F2 F2 마이너스 F3. 자, 이걸 만족할 확률인데요. 일단 분모는 함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분모는 뭐야? A에서 B로 함수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여기서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이 원소가 6개 있죠. 6가지 해서 분모는 그냥 6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를 좀 더 해석해보면 F1, F2, F3을 곱해서 0이 하는 건 뭐야? 함수 값이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죠. 적어도 한 개가 0인 거죠. 이거는 뭐야? 5원. 이건 뭐야? 이거는 F1과 F2가 같아요. 또는 F2와 F3이 같아. 그대로 써도 되네. 그대로. 봐봐라. 적어도 한번 더 올라. 해석권이 또 오르죠. 그 다음에 5월 합집합이죠. 이 안에 또 5월이 있죠. 막 합집합 뭐 굉장히 많네. 그치? 합집합이라는 건 5월이라는 건 결국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경우를 지금 딱 봐도 여러 번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자연스럽게 6번이 낫겠죠. 6번을 규명하려면 이렇게 하라. 자, 6번에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6번도. 지금 6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어떠한 함수값도 다 0이 아닌 거죠. 함수값이 모든 함수값이 0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아닌 거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F1과 F2가 달라요. AND 그리고 그지? F2랑 F3이 달라요. 헷갈리면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죠. 그럼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일단 6번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1에서 빼야지. 이제 우리는 이걸 구할 거죠. 공부를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함수값이 0이 아니니까 0을 제외해야 돼. 0으로 가는 거. 그 다음 잘 보니까 뭐야? 얘랑 달라? 그리고 얘랑 달라? 여기 같이 붙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F2하고만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결국 원소가 정의 원소가 3개뿐인데 그 함수값이 얘가 좀 달라 이 얘기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자, 0을 제외한 5개를 고르는데 얘가 다르니까 얘를 먼저 골라. 몇 가지? 5가지. 그럼 F2가 어디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F1하고 F3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F1 4가지, F3도 4가지. 이러면 이게 끝인 거죠. 그지? 잘 해석을 해보면 별거 없어요. 됐죠? 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넘어가서 7회 쳐볼게요. 실의 5번 문제. 레몬맛 사탕 3개와 딸기맛 사탕 3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그 다음에 비어있는 상자 B가 있는데요. 다음 시행을 2번 반복한대요. 시행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2개를 꺼내는데 같은 맛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같은 맛이 나오면 2개 중 하나를 다시 A에 넣고 하나는 B에 넣고 다른 맛이 나오면 2개를 모두 B에 넣고 다른 맛이 나오면 2개 다 B에 넣고 자, 이게 시행이래요. 두 번째 시행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레몬맛 사탕의 개수와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첫 번째 시행 후 상자 A에 있는 레몬맛 사탕 개수와 딸기맛 사탕 개수가 서로 다를 확률. 네. 딱 봐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시행 후 B에 있는 레몬맛 딸기맛이 같아요. B에 레몬 딸기가 같아요. 그럴 때 그 중에 첫 번째 시행 후 시행을 2번 하니까 A에 있는 레몬 맛과 딸기 맛이 다른 확률. 아까 복잡한 영어 왔다 갔다 하지. 자, 그럼 크게 일단 생각해보자.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되잖아. 두 번째 시행을 2번 반복한 다음에 B의 레몬 맛과 딸기 맛이 같아져야 되는데, 자, 판단을 내려보자. 크게 보면 결국 여기서 2개를 꺼냈는데 크게 보면 같은 맛 다른 맛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생각해봐. 레몬맛 2개를 뽑았어. 레몬맛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몬맛 2개를 뽑으면 얘는 2개 뽑고 나니까 얘는 1개가 되고 여기 3개가 되잖아. 근데 같은 맛 뽑으면 어떻게 한대? 하나. 얘는 다시 2개가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레몬맛이 하나 생기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시행을 끝났어. 2번 시행 후에 같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2개를 뽑을 건데 뭘 뽑을 거냐? 여기 분명 같은 맛 다른 맛인데 여기서 다른 맛 뽑으면 어떻게 돼? 여기 다르잖아. 위한 개수 같아져? 아니네. 그럼 뭐야? 같은 맛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개를 뽑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분모의 모든 경우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맛 패턴에서는 레몬 맛 2개 뽑으면 2회 시행에서 딸기 맛 2개 뽑아야 돼. 같은 원리를 생각하면 딸기맛 뽑으면 레몬맛 2개 뽑아야 돼. 이것도 나오겠지. 그지? 근데 아마 계산 방식 동일할 테니까 곱하기 2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른 맛 뽑을 때 어떻게 되나 보면 되겠네. 다른 맛. 다시 어쩌고 돌아와서 3개. 다른 맛 하나씩 뽑을까? 여기 레몬 하나, 딸기
하나 이렇게 생기고 얘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패턴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뭘 해줘야만 여전히 관계 유지할 수 있냐? 또 다른 맛을 뽑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러면 다른 맛에서는 그냥 다른 맛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면 별로 또 복잡하지 않죠. 근데 그 와중에 뭘 했어야 돼? 첫 번째 시행 후 얘네가 달랐을 확률인데, 자 다른 맛을 뽑았을 때 얘가 달라지나요? 개수가? 안 달라지잖아. 다른 맛 뽑으면 하나씩 뽑는 거니까 얘가 달라지지 않지. 그럼 이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뭐야? 그럼 이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 그렇죠. 이걸 뽑았어. 문자에다가 이걸 다시 한번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뭐 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 이제 계산을 꼼꼼하게 잘해야겠죠. 써봐. 자,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뭐 한다고? 레몬만 2개를 3개 생겼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뽑게. 됐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뽑아서 얘가 4개가 됐다가 다시 여기다 주문하니까 이게 2개, 3개인 상황, 총 5개가 됐는데 다시 2개를 뽑는데 이번엔 딸기 맛을 넣어서 30이 돼요. 그지? 네,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게 곱하기 2 왜? 순서가 바뀔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 자, 다른 맛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딸기 맛 하나, 레몬 맛 줘버리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줘버리니까 4개 남았지.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번에 딸기만 레몬을 또 뽑잖아. 2개씩 남았지. 2C1, 2C2 분자에는 곱하기 이게 다시 한번 쓰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럼 계산해볼까? 계산 적어놓고 60을 지워버리고 일단 계산해볼까? 이거는 3, 3, 9 2인데 5, 4, 20 50 18이고 얘는 5, 4, 20, 10 되나? 이 약분하면 60, 50 그다음에 여기는 3, 4, 9 2는 4, 2는 2인데 약분해서 이게 약분되죠? 이렇게 되네? 그죠? 5로 바꿔내라? 들어가고 39분에 39분에서 약분하면 13분에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풀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 6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다음 규칙과 같이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자, 전피는 A에서 출발하고 홀수가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 홀수는 이쪽.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 짝수는 이쪽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3이면 3이면 홀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B에 도착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주사위를 총 3번 던져서 이와 같은 규칙으로 이동한 결과 P의 위치가 꼭 지점 D에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경우의 수 꼼꼼하게 세는 겁니다. 다 세야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셀 거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어떻게 하면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잘 셀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잘 셀 수 있죠? 일단 분모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그냥 유기세제로. 그러면 봐봐,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잖아. 이거를 좌표처럼 생각해볼까? 어차피 방향이 두 갈래 잖아. 방향이 두 갈래니까 어떤 수직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A가 원점이야.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라고 해. 한 칸이 각의 1이니까 이쪽으로 가?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지. 이쪽으로 가? 여기는 1인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봐봐. 홀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되면 D의 위치에 가는 거죠, 그지? 근데 홀수를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돌면 어떻게 돼? 이게 4칸 더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홀수의 좌표가. 또 마이너스 9도 돼. 마이너스 13 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짝수를 양수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해서 3의 위치에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번 돌면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냥 다 셀래.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나오는 눈을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했을 때요. 자 홀수는 음수를 설정한다 이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짝수는 양수. 얘를 가져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 돼요. 최대 범위를. 홀수는 최대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15까지 갈 수 있는데 총.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짝수는 최대 6이잖아. 그럼 6, 3, 18까지 갈 수 있지. 15 나면 19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세우면 돼요. 자, 얘가 15가 나온다. 15가 나온다는 게 뭐야? 6, 12에다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6, 5, 4도 있겠네. 아, 다는 안 있어. 짝수만 해서 6, 15를 만들 수 있는 짝수 3개로.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잘못했네요. 다시. 6, 6 하면 10인데 홀수는 지금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6, 6 다음에는 6, 4, 10. 근데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15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네. 짝수만.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11. 자, 1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6, 6 마이너스 6 하면 되죠. 그치? 그 다음 6, 6 빼고 나면 6, 4가 있지. 10인데 11을 못 만들지. 그러면 4, 4. 이것도 안 되겠지. 짝수로는 어차피 홀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네. 6, 6 마이너스 1 말고는 없죠. 그지? 11. 자, 그럼 7. 7을 만들려면 얘가 홀수니까 홀수가 한 개 있든가 아니지. 홀수가 7이면은 그치. 홀수가 한 개 있든가 세 개 있든가 해야 되는구나 원래. 6, 4 하면 1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 하면 가능하고 6, 6 했을 때는 10이니까 마이너스 5로 가능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 홀수를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홀수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4, 4가 있죠. 다른 게 또 있나? 다른 건 없지. 그 다음에 자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3. 이것도 마찬가지. 홀수를 하나 넣었을 때 홀수를 하나 넣으면 여기 4를 만들면 되니까 그럼 2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왜냐면 6이 나오면 되니까 2, 4는 있고 마이너스 5를 넣고
방법은 8이 나와야 되니까 8이 나오는 방법은 2하고 6이거나 4, 4, 8. 응? 7 만드는 게 뭐 있나요? 아, 2류. 아, 2류 빠졌네. 2류 됐죠? 생각보다 부담없네. 그다음은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거. 자,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다 홀수네. 값이 홀수니까 짝수 2개 홀수 하나거나 아니면 홀수 3개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3이 방법이 있나? 없어요. 마이너스 5는 방법이 있네. 2 마이너스 5 하면 되네. 그치? 마이너스 1은 이거밖에 없는 거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홀수 3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짝수 2개 홀수 하나 하면 방법이 없죠. 홀수가 최대 마이너스 5니까. 이거밖에 없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은 이게 단가요? 다 쓴 것 같은데? 그러면 경우 자 이거 몇 가지야? 이거 배워야 되지. 320도 이게 세 가지. 여기는 7이 맞네. 300이고 세 가지고 세 가지고 300이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9, 18, 18번. 그 다음에 여기도 세 가지 300 똑같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300 두 가지 7가지 세 가지. 네, 다 됐나요? 하나 더 해보면 10, 16, 19, 19에 36, 40, 55, 55가 있어. 216분에 55. 약분 안 되네. 이렇게 다 세는 수밖에 없어서 배경 어디 태워야 돼? 정신 차려보세요. 갔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세야만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교실 다 됐나요? 자, 프린트 꺼내볼까요? 프린트에 3회차에 질문해야 되는 게 있다. 3회차에 뭐 질문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괜찮아? 그럼 4회차 프린트에 질문 있나요? 4회차 4회차 프린트 질문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없나요? 자, 없으면 오늘 거 줄게요.
자, 오늘 나와주는 게 몰입 회차입니다. 사실상 거의 마지막 코스 들어갈 수 있고요. 뭘 저기 숙제로 사기로 했나? 아니요. 아니라고? 네. 아니야, 맞잖아. 기억나는데. 다음 시간이 저 학원 마지막 시간인데 전에 오늘 검사를 해서 안 된 사람들은 그때까지 다 마무리 지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면 되지. 안 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 보네. 지금? 야, 그거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통계를 배웠었는데 잠시 복수가 확률 변수가 있죠.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대문자 X.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게 그 시행에서 나오는 이 경우의 수인 확률 변수가 각각 갖고 있는 확률 값들이 있잖아요. 그 확률 변수 확률 값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 다시 표로 만들어서 n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면 대응하는 확률이 다 준비되었고 전체는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큰 개념 어떤 거? 자연수나 정수를 주로 확률 변수로 쓸 네,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배우고 분산을 배웠죠. 평균은 확률 변수랑 N부터 N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 값을 다 곱하고 더했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 제곱 X의 평균 제곱을 뺐다. 분산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였어? 흩어진 정도였지. 그래서 데이터로 A, B, C가 있습니다. 분산이 자 이거의 분산은 VA, 이거는 VB, VC인데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이게 A랑 VB에 누가 더 분산이 큰 거죠? 당연히 B가 더 크죠. 네. 지금 딱 봐도 약간 대칭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럼 평균이 여기 어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평균에서부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지? 근데 얘는 어때? 점점점 멀리 떨어지죠. 분명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분산값을 구하면 더 클 거다. 근데 얘들은 사실 똑같은 그림을 단순히 평행 이동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확률 변수다. 자, 이게 성적이었다고 해봐요. 성적. 수학 성적이요. A반, B반, C반이야. 성적이 가장 오르게 분포된 반입니다.
A반인가요? 아니면 B반, C반인가요? 고르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고르다가 이제 뭐 골고루 종류별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르다는 A입니다. A. 평균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해변가에 갔는데 거기 자갈밭이야. 갔는데 막 자갈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그거 어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밟으면 아프겠죠. 피어서 나쁘지 않네. 근데 자갈이 이렇게 다 똥똥을 고르게 돼 있으면 이렇게 별로 안 아프죠, 그지? 이 통계에서 말하는 고르다의 의미는 이게 아니라 이건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분산이 작을수록 우리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성질도 배웠죠. 평균의 성질 뭡니까? x의 평균에다가 실수계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다음 분산의 성질은 제곱됐죠. 그 표준 편차 시그마 ax 플러스 b 얘는 a 절대값 시그마 x. 그다음 좀 특별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항 분포는 결국 뭐였냐면 확률 값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였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사건 발생 횟수라고 해서 다 정의되어 있던 거죠. 확률 변수가 0, 1, 2, 3, n까지. 이항 분포면 b, n, p 시행수랑 확률을 적었고, 평균과 분산의 공식이 있었죠. 평균은 np, 분산은 np. 물론 평균은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자, 여기까지 배웠었죠. 되나요? 자,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건데요. 지금 나는 좀 틀리는데 여기 그러네. 연속 확률 분포. 자,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걸 말합니다. 즉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사용하는 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결국 변수가 실수인 걸 말합니다. 사실은 실생활의 변수는 다 실수죠. 오늘 몇 도죠? 기온이? 기온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제목이 32도예요. 많이 떨어졌고 38도가 이랬었어. 기온은 원래 연속적으로 나잖아. 기온이 38도였다가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30, 점프해서 30, 점프해서 25. 이건 뭐 다들 감기 걸리거든. 우리 채훈이 막 거기 적응하느라 보면 정신이 없을 거야. 사람한테 막 그랬죠.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올라가서 물론 빠르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속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연속 확률은. 사람이 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키도 뭐 물론 자고 일어나니까 수트 큰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낌이잖아, 사실. 연속적으로 커지는 거지. 5cm가 갑자기 점프해서 커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붓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모든 변수가 원래 다 실수라는 게 사실 연속적이다. 그러면 실생활의 변수는 원래 다 실수니까 연속 확률 분포를 달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 그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이거 대표 값들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뭔가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방금 전에 봤다시피 평균을 어떻게 냈어요?
표를 만들어서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값들이 있어갖고 계산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변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다. 100개면 100개, 뭐 500개, 뭐 1000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라는 건데 실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1 다음은 뭐야? 1.5 다음은 뭔데? 시장초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애매모호하네.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시계예요. 3, 4, 5, 7, 8, 10, 11. 자, 시계반이 돌아가요. 시계반이 돌아가는데 1을 가르치는 확률이거든요. 1을 가르치면 12분의 1인가요? 그렇게 대답하기 해야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커져서 그랬지. 이거 360도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 호 전체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한마디로 여기 중심각의 개념을 생각하면 뭐 사인 함수도 배웠는데 뭐 각도가 무한하죠. 무한계죠. 여기 점이 무한계식이잖아. 그치? 1이라는 순간적인 확률은 사실 무한계분의 1이잖아요. 확률상 제로죠. 극한으로 생각하면. 그치? 네, 그래서 순간의 확률들이 정의되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실수를 변수로 썼을 때는 순간의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경계의 확률을 정의하지 않죠. 분명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예를 들었죠. 여기서 내부의 저 P를 찍는 삼각형에서 얘가 삼각형이 될 확률, 두각 삼각형이 될 확률. 근데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물어보지 않는다. 왜냐면 실제 존재하지만 얘는 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순간의 확률, 경계의 확률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다. 연속적인 변수에 그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한식을 나타낼 확률 이런 거는 물어보면 싫은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지. 자, 이 시침이 12에서 3, 4에 있을 확률. 이거 얼마야? 3분이죠. 그죠? 네. 간단히 생각해봐요. 그럼 이 호 전체를, 이 호의 길이를 내가 12라고 가정합니다. 자, 얘가 확률 변수야. 얘가 나타내는 이게 확률 변수야. 그럼 일단은 확률 변수라고 정의했다면,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12부터, 자, 12를 0이라고 하죠.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타낼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사실은 기하학적 확률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구간의 확률, 범위의 확률만을 정의할 수 있을 뿐 순간의 확률들, 경계의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시장 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서 어떤 한순간순간들의 확률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신 뭐 하냐면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자, 0, 12. 어차피 이게 어디를 나타내면 다 동등하죠, 그치? 다 동등하기 경우의 수 관점에서 이렇게 해갖고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자, 이 면적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전체가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3, 6, 9 이렇게 면적을 동등하게 만들면 되잖아. 50. 얼마야? 그럼 12분의 1 줄게. 즉 전체 면적을 1로 가면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로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확률 밀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개념은 확률 변수가 연속적, 즉 실수를 다루는 실수를 확률 변수에서 다루는 그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건데 그 확률 분포 상에서는 사실은 순간의 확률들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 확률의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특별한 그래프를 그려서
확률들을 정의하는 거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게 구간에서의 한 확률을 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확률 밀도 함수를 좀 더 정확히 정의하는 데는 뭐 적분을 활용해 갖고 복잡한 개념으로 원래는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확통에서는 배우지도 않고 사실은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그냥 알아듣고 이 약속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함수 값이 다 0 이상이에요. 왜냐면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자, 인티그랄 알죠? 정의된 구간에서 함수가 정의된 구간이 A부터 B까지였다면 A부터 B까지 저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거는 면적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0부터 3까지잖아요. 지금 0부터 3까지 이 면적. 이런 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가 사실 모호하죠. 정확한 정의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도 배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내용은 쉬워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두 가지 함수값이 양수, 전체 면적이 1 이렇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간에서의 확률을 면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정의할 수 있어요. 봐봐요. 3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죠. 자, 0부터 3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온 거예요. 얘는 뭐를 만족한다?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 보다시피 함수값이 다 양수죠. 그럼 뭘 하면 돼 이제? 남은 건 전체 면적이 1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 잘라가 붙이면 여기 딱 이렇게 직사각형 나오니까 뭐가? 2k가 1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k가 얼마다? 2분의 1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다라는 거. 간단한 이해죠. 확률 밀도 함수의 뭐 정의라고 해주시면 약속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인 것만을 골라보시오. 네, 자, 기억 뭐야? 상수함수잖아.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체 면적 1 맞나요? 맞죠? 함수값 다 양수 맞나요? 맞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찾으는 니은 y는 x, y는 x는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하면 이 음수 나오잖아.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보여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요. 또 함수값은 다 양수인데 그럼 전체 면적이 1이 나오나요? 2 곱하기 2분의 1하면 안 나와요. 1을 넣어봐. 이거 아니야. 미을은 1 빼기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생겼나? 딱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됐어. 이해됩니까? 자, 거기다가 좀 줄게요. 유제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구간
fx와 z에 이건 절대값이죠. 자,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fx와 gx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아까 뭐라 했죠? 확률 밀도 함수는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함수값이 양수지. 정확히는 0이다. 두 번째, 전체 면적이. 그런데 기억 어때요? 안 되죠. 자, 얘네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얘네가 다 양수고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거 아니야. 2분의 3 fx는 면적이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죠. 니은은요? 같은 이유로 아니죠. 전체 면적이 2겠죠. 디귿은요? 되죠. 그럼 모든 함수값이 양수냐? 양수냐? 그렇죠. 다 양수죠. 양수끼리 더 내분점 같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안 되죠. 니은은요? 안 되죠. 전체 면적이 1이냐? 1이죠. 근데 왜 안 되죠? 함수값. 함수값이 양수에 대한 보장이 없지.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고. 미음은요? 되죠. 네, 당연히 돼요. 절대값은 뭐죠? 그냥 장치니까 헷갈려. 아무 일이 없죠. 다 양수. 뭐 이런 개념적인 내용은 아닌데. 자, 2번 풀어봐요. 그러면 2번. 이거 풀어봐요.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2번하고 4번하고 풀어보세요. 그렇죠? 첫 페이지에. 연수 확률 변수인 것만을 고르시오.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자 힌트 줘요. 기억 A팀 선수들 달리기 기록이라고 했잖아. 뭘 기록하죠? 시간을 기록하잖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2시, 5시 그냥 가볍게 적잖아요. 시간을 연속 변수죠. 사실. 그렇죠. 시간은 연속 변수예요. 시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연속 변수 누굽니까?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디귿. 자, 니은은 뭔데요? 정보의 수명. 시간이죠. 자, 시간이 디귿. 시간이죠. 디귿은 시간이라고 써있네. 니은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아니죠. 자, 감자수는
한 해 동안 수학한 감자의 수를 난 367.5개를 수학했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238.123개를 수학했다. 뭐 이렇게 이게 수점 밑으로 표현하진 않을 것 같잖아. 팩트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헷갈려요. 개념 문제들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만약에 볼 때는 이런 문제들 따로 좀 연습하는 게 교과서 문제, 교과서에서 진입한용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연습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4번 보세요. 얼마죠? K는? 3분의 2죠.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값이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계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는 그냥 몇수 같으니까 이게 2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굉장히 쉽고 유치한 문제들이 연속 확률 연습 문제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정기분포라고 써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적분 식으로 썼는데 여러분 적분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적분은 쉬워요? 미분과 비교하면 어떻죠? 사실 훨씬 까다롭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서 면적이 확률을 정의한다. 이 면적 구하면 되는데 이 함수를 갖다가 적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거는 그냥 간단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수많은 함수들을 적분한다고 가정하면 확률 하나는 확률을 구하는데 적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통계하는 애인데 굉장히 빡시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한 20명 있어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자. 자, 여기까지 본 거 오늘 사실 불시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기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특정할 텐데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20명이 테스트를 본다고 가정은 안 되고요. 테스트를 봤어요. 봤는데, 자, 결과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나왔어. 20명이면 이럴 수 있죠. 근데 20명이 아니라, 자, 한 200명이 봤다고 해봐요. 200명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이 100점이고 이쪽이 0점일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자, 2000명이 본다고 해봐요. 2000명이 보면 어떨까요? 약간 좀 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한 5명이 보면 5명이 그 점수를 연결하면 뭐 이렇게 막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5명이 아니라 한 5,000명 정도가 보면 전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평균적인 인간이 제일 많잖아. 주변에 친구들 봐도 막 그 뭐 4차원이라든가 뭐 또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면 본인은 일단 먼저 생각해봐야겠어. 유해상종이라고 평균적인 인간이 제일 많습니다. 성격도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산을 이루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나요? 그치? 그럼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데이터가
확률 변수가 뭔데 무한계구는 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거의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을 도입했을 때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구간에서만 정의가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면적을 전분해야만 나오죠. 확률 하나 구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실제 확률 변수가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분포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이제 어떤 수학자가 한 거고요. 오일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면 그렇다면 결국은 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면 여기 확률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분 그 사용록은 있잖아요. 사용록은 뭐 어려워서 별로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용록은 표가 있죠. 그게 원래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 천문학 이런 것들 하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사용록은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확률값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어차피 다 이렇게 생길 거라면 함수를 구해다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이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이런 모양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평균이고요. 확률 변수. 함수식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까먹었네요. 뭐 이런 복잡한 지수함수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좌우 대칭형. 어쨌거나 얘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뭐야?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되겠죠. 모든 함수값이 양수, 보다시피 양수.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근선의 개념은. 그래서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함수를 접근하면 그리고 이런 정규분포라고 해서 정규분포 영어로 뭐예요? 정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항분포랑 비슷하게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 모양의 곡선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평균 여기가 분산 표준 편차 제곱인 거예요. 이게 써져요.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찾아내고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확률을 계산하겠다. 계산해서 표를 만들겠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찾아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변하면 표준 편차가 분산이잖아, 그지? 이렇게 홀쭉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찾아낸 모양은 그냥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1차적으로 찾아낸 거지. 이게 뭔가 고정된 그래프가 나와야 그 면적을 갖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준 정규 곡선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요. 표준 정규 지우 나. 자, 표준 정규 곡선은 평균 0, 분산의 1로 고정
그래프가 고정이 될 거야.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돼갖고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0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률을 다 계산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적분을 해갖고 복잡한 함수를 적분해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률값으로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뭘 해가지고 여기 값이 얼마 써있어? 0. 얼마 이렇게 0. 얼마 오늘 0.341 0.477 실제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학책에 맨 뒤에 보면요, 확통 교과서 맨 뒤에 아니면 확통 문제집에 맨 뒤에 보면 대부분 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수록되어 있어요. 상용 그 수원 대수 교재 보면 상용으로 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와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그 확률 변수를 Z로 표기하는데 X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이게 스몰 Z예요. 이건 라지 Z. 이게 확률 변수야. 이걸 여기다 넣어서 보내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이 값이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이 값이고 0부터 3까지는 이 값이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 0이잖아요. 얘도 확률 밀도하니까 전체 면적이 1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 면적이 얼마야? 0.5예요. 좌우 대칭. 0.1까지. 이게 면적이 지금 0.3414입니다. 그 다음 2까지. 이 면적이 0.477.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뭐예요? 이쪽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면적은 똑같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면적은 똑같고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거죠. 표를. 뭔지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곡선에서 이렇게 면적 확률 변수에서는 이걸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목적은 확률을 쉽게 구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확률 변수를 비교하기. 자, 이거 뭐 잠시 후에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학생들이 이대로 만들어내는데 다시 얘기해주면 연속 확률 변수는 변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것이다.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명명을 했는데 정규 분포는 이런 모양의 곡선을 가진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평균 분산이 있죠. 그럼 이 분산에 따라서 이게 곡선이 막 이렇게 솟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적분으로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맞춘 정규 분포 곡선을 생각을 했고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갖다 확률을 다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놨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나온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를 바라볼 때 걔가 분명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질 건데 이 표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한마디로 얘랑 얘를 호환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근데 나한테 여기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얘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평균이 여기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이 면적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저 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건데 얘를 이렇게 평균 이용 분산 1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뭔가 변환을 시켜서 이 면적이 여기서는 어디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얘네의 확률 변수,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표준화를 하는 과정은 이 확률 변수에서 내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평균, 분산. 그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바로 Z로 바뀌어. 이런 과정을 거친대.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자,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현재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n,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얘한테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평균의 성질, 평균의 성질,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개수잖아.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평균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됩니까? 근데 얘가 n이잖아. 이게 얼마가 나와? 당연히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편차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분산의 의미가 없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제곱편, 시그마 제곱편의 vx 이렇게 되는데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가 1로 맞춰진 셈이죠. 그래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존재할 때 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로 다 바뀌면서 이 그래프로 바뀌게 된다.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면적의 확률은 다 Z로 바뀌어서 여기서의 확률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걸 이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5분간 쉬었다가.